오늘은 C샵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단순한 문법 요소가 아닙니다. 객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선언하는 계약이죠. 유니티 게임을 만들다 보면 총알이 뭔가에 부딪혔을 때 상대가 적인지, 플레이어인지, 나무 상자인지 하나하나 if문으로 확인하는 코드를 짜게 됩니다. 인터페이스를 제대로 활용하면 그 코드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총알이 충돌했을 때 에너미인지 먼저 확인하고, 플레이어인지 확인하고, 우든 크레이트인지 확인합니다. 타입마다 if문이 하나씩입니다. 여기서 폭발하는 드럼통, 파괴 가능한 벽, NPC가 추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스크립트를 열어서 if문을 계속 추가해야 합니다. 타입이 10개면 if문도 10개죠.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호출하는 쪽, 즉 총알이 상대방의 구체적인 타입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는 이 의존성을 끊어냅니다. 인터페이스는 일종의 자격증입니다.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세단이든 SUV든 트럭이든 운전할 수 있죠. 면허시험관은 운전자의 이름이나 나이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면허가 있는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아이데미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 하나가 맨 위에 있고, 플레이어, 에너미, 우든 크레이트가 각각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알, 즉 블렛은 아이데미저블을 통해서만 호출합니다. 구체적인 타입을 전혀 모른 채로요. 이 구조 덕분에 새로운 타입이 추가되어도 총알 코드는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의하자면 인터페이스는 클래스나 구조체가 구현해야 할 멤버의 시그니처만 정의하는 참조 타입입니다. 메서드 이름, 매개 변수, 단한 타입만 있고 구현 본문은 없습니다. 또한 인스턴스 필드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고 선언한 타입은 반드시 선언된 모든 멤버를 구현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인터페이스의 핵심 특성 중 하나는 다중구현입니다. 클래스 장속은 부모가 딱 하나뿐이지만 인터페이스는 제한 없이 여러 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16번째 줄을 보세요. 플레이어 클래스가 아이데미저블, 아이인터랙터블, 아이세이버블 3개를 동시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데미지를 받을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다는 3가지 능력을 동시에 갖는 거죠. 반면 26번째 줄의 우든 크레이트는 아이데미저블 하나만 구현합니다. 나무 상자는 데미지만 받을 수 있고, 상호작용이나 저장은 불필요하니까요. 이처럼 인터페이스는 EGA 관계가 아니라 can do, 즉 물결표할 수 있다는 능력을 선언합니다. IL로 컴파일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첫 번째 줄, 플레이어 클래스 선언부를 보면 4번째 줄에 implement 키워드로 아이데미저블, 아이인터랙터블, 아이세이버블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CLR은 클래스가 로드될 때 이 implement 목록을 읽고 해당 인터페이스의 모든 메서드가 실제로 구현되었는지 검증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죠. 그리고 9번째 줄에 파이널 버추얼을 눈여겨보세요. 인터페이스를 암묵적으로 구현한 메서드는 버추얼이 자동으로부터 가상 메서드가 됩니다. 파이널은 이 슬롯이 인터페이스 계약을 이행하는 위치임을 CLR에 알려주는 표시로 인터페이스 디스패치에 필요한 메커니즘입니다. 17번째 줄에 stfld 명령어는 실제로 HP 필드에서 어마운트를 빼서 저장하는 동작입니다. HP 어마운트가 IL 수준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든 크레이트도 동일한 패턴으로 implement 아이데미저블 하나만 선언하고 테이크 데미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인터페이스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만 정의하고 어떻게 하는가는 구현 클래스에게 맡깁니다. 플레이어는 자기 방식으로 데미지를 처리하고 우든 크레이트는 자기 방식으로 처리하죠. 그리고 호출자인 총알은 그 차이를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터페이스로 메서드를 호출하면 내부에서 CLR이 어떻게 올바른 구현을 찾아낼까요? 이 다이어그램이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이데미저블 타깃 new enemy라고 선언하고 타깃.take 데미지를 호출했을 때 CLR은 3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객체 헤더에서 타입 포인터를 읽어 에너미의 메서드 테이블을 찾습니다. 그 다음 메서드 테이블 안에 인터페이스 맵에서 아이데미저블에 대한 항목을 탐색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항목이 가리키는 실제 구현 주소로 점프해서 실행하죠. 비교해보면 클래스 타입으로 직접 호출할 때는 인터페이스 맵 조회 단계가 생략되어 약간 더 빠릅니다. 하지만 단넷의 VSD 캐싱, 즉 버추얼 스톱 디스패치 덕분에 같은 타입으로 반복 호출할 때는 캐시된 주소로 바로 점프하여 오버헤드가 거의 사라집니다. 두 호출 방식을 코드로 나란히 비교해보겠습니다. 18번째 줄의 enemy.take 데미지는 클래스 타입으로 직접 호출입니다. 반면 21번째 줄의 타깃.take 데미지는 아이데미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 타입을 통한 호출이죠. C# 코드 레벨에서는 거의 동일해 보이지만 컴파일된 IL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IL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호출 모두 콜버트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차이는 호출 대상이죠. 6번째 줄의 주석처럼 클래스 타입 호출은 콜버트 에너미 테이크 데미지로 CLR이 메서드 테이블의 가상 메서드 슬롯으로 바로 점프합니다. 반면 10번째 줄의 인터페이스 타입 호출은 콜버트 아이 데미저블 테이크 데미지로 CLR이 인터페이스 맵을 거쳐 실제 구현 주소를 찾은 뒤 점프합니다. 런타임에 한 단계가 더 추가되지만 대부분의 게임에서 이 차이는 무시할 수준입니다. 매 프레임 수천 번 호출하지 않는 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면 인터페이스 호출은 인터페이스 맵 조에 한 단계가 더 있지만 VSD 캐싱 덕분에 실질적인 성능 차이는 미미합니다. 유연한 설계를 위해 인터페이스를 쓰는 것이 맞는 선택입니다. 이제 조금 특수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두 인터페이스가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를 요구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iJSON exportable과 iBinary exportable 두 인터페이스가 모두 export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다면 한 클래스에서 두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할 때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명시적 인터페이스 구현입니다. 메서드 앞에 인터페이스 이름을 붙여서 iJSON exportable.export처럼 작성하는 방식이죠. 주의할 점은 이렇게 구현한 메서드는 반드시 해당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캐스팅해야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13번째 줄에서 iJSON exportable.export와 iBinary exportable.export를 각각 다른 동작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이름을 앞에 붙여서 명시적으로 어떤 인터페이스의 익스포트인지 구분하는 거죠. 호출 시에는 22번째, 23번째 줄처럼 반드시 해당 인터페이스로 캐스팅해야 합니다. data.export 라고 직접 호출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이 코드가 IL 레벨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IL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줄의 주석처럼 두 번째 줄을 보면 명시적 구현 메서드는 프라이빗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게임 데이터 타입 변수에서 직접 호출이 불가능한 거죠. 다섯 번째 줄의 .override DC어가 어떤 인터페이스 메서드를 구현하는지 CLR에게 알려줍니다. 10번째 줄과 13번째 줄에서 두 번째 iBinary exportable.export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빗에 .override가 붙습니다. 이름이 같아도 CLR은 .override로 정확한 매핑을 구분합니다. 정리하면 명시적 인터페이스 구현은 이름 충돌을 해결할 때 그리고 특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기능을 노출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IL 레벨에서는 프라이빗과 .override의 조합으로 구현됩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문제로 돌아가서 타입 체크 지옥에 빠진 총알 스크립트를 인터페이스로 어떻게 개선하는지 비포, 애프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비포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의 주석처럼 타입이 추가될 때마다 이 총알 스크립트를 수정해야 합니다. 에너미를 확인하고 우든 크레이트를 확인하는 if문들이 늘어납니다. 이 구조는 개방 폐쇄 원칙, 즉 OCP를 위반합니다. 새로운 타입이 추가될 때 기존 코드를 수정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애프터 코드입니다. 24번째 줄에 블랙 클래스를 보세요. iDamageable만 알고 있습니다. get 컴포넌트의 제네릭 인자도 iDamageable이고 take damage를 호출하는 것도 iDamageable을 통해서입니다. 에너미든 우든 크레이트든 앞으로 추가될 드럼, 배럴이든 펜스든 iDamageable을 구현하기만 하면 총알 스크립트는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각 클래스는 자기 방식으로 take damage를 구현하면 되고 총알은 그 차이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IL에서 확인하면 이 구조가 얼마나 깔끔한지 더 잘 보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플레이어를 생성하고 일곱 번째 줄에서 iDamageable take damage로 호출합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우든 크레이트를 생성하고 12번째 줄에서 역시 iDamageable take damage로 호출합니다. 두 호출 코드가 완전히 동일하죠. CLR이 런타임에 객체의 실제 타입을 확인해 올바른 구현을 찾아 실행합니다. 새로운 타입이 추가되어도 이 IL 코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유니티에서 인터페이스의 진정한 강점은 다중조합입니다. 거대한 부모 클래스 하나의 모든 기능을 몰아넣는 대신 행위별로 인터페이스를 분리하면 각 오브젝트에 필요한 능력만 골라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코드 상단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3개의 행위 인터페이스를 정의합니다. iDamageable, iInteractable, iSaveable이죠. 여섯 번째 줄의 플레이어는 3가지를 모두 구현합니다. 데미지도 받고 상호작용도 하고 저장도 되는 오브젝트입니다. 반면 14번째 줄의 NPC는 iInteractable과 iSaveable만 구현합니다. NPC는 데미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처럼 각 클래스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만 선택적으로 붙여줄 수 있습니다. 21번째 줄의 우든 크레이트는 iDamageable만 구현합니다. 나무 상자는 부수면 되니까요.
그리고 27번째 줄의 인터랙션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I 인터랙터블만 알고 있습니다. 이 키를 누르면 레이캐스트로 앞에 있는 오브젝트에서 I 인터랙터블을 가져오고 있다면 인터랙트를 호출합니다. 상대가 플레이어인지 NPC인지 앞으로 추가될 밴딩 머신인지 전혀 모릅니다. I 인터랙터블 자격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상호작용 오브젝트가 추가되어도 인터랙션 시스템 코드는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입니다. 인터페이스를 행위 단위로 분리하면 데미지 시스템은 I 데미저블에만, 상호작용 시스템은 I 인터랙터블에만 의존합니다. 각 시스템이 서로를 전혀 모르므로 결합도가 극도로 낮아집니다. 이것이 인터페이스가 주는 설계의 힘입니다. 이제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한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럭트와 인터페이스의 조합입니다. 값 타입인 스트럭트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그것을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에 대입하면 박싱이 발생합니다. 박싱은 값 타입을 힙에 복사하는 과정인데 유니티에서 이것은 GC 압박으로 직결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박싱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왼쪽의 스택에 포지션이라는 스트럭트가 있습니다. 단 8바이트짜리 값 타입이죠. 그런데 iMovable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에 이것을 대입하는 순간 오른쪽 힙에 박싱된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타입 헤더까지 포함해서 24바이트 이상이 힙에 할당됩니다. 이 할당이 나중에 GC의 가비지가 됩니다. 유니티 업데이트에서 이 패턴을 쓴다면 매 프레임 GC 가비지가 쌓이는 거죠. 다행히 아래 초록색 박스가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제네릭 제약 조건을 사용하면 constrained.colbert로 컴파일되어 박싱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17번째 줄의 무브 타깃 메서드가 매개 변수로 iMovable 인터페이스를 받고 있습니다. 포지션은 스트럭트, 즉 값 타입인데 이 메서드에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IL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박스 포지션 명령어가 보입니다. 힙에 24바이트 이상을 할당하는 박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iMovable 매개 변수에 넘기기 위해 박싱이 필요한 거죠. 다섯 번째 줄부터 무브 타깃 내부를 보면 11번째 줄에서 콜버트 iMovable, 무브로 인터페이스 디스패치를 합니다. 이 패턴이 업데이트에서 반복되면 매 프레임 GC 가비지가 발생합니다. 해결책은 where t, I 인터페이스 제네릭 제약 조건입니다. 메서드의 타입 매개 변수 t가 특정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한다는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컴파일러가 t의 구체 타입을 알 수 있어서 값 타입을 박싱하지 않고 직접 메서드를 호출하는 최적화된 코드를 생성합니다. 첫 번째 줄의 코드를 보면 무브 타깃 제네릭은 제네릭 타입 t를 받고 where t, iMovable 제약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제 t는 iMovable을 구현한 어떤 타입이든 올 수 있으면서 값 타입이면 박싱 없이 직접 호출합니다. IL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면 제네릭 메서드 선언에 iMovable 제약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줄에 constrained, t 접두어가 핵심입니다. 이 접두어는 JIT 컴파일러에게 t가 값 타입이면 박싱하지 말고 직접 메서드를 호출하라고 지시합니다. 결과를 12번째, 13번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박스 포지션이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싱 없이 직접 호출이 이루어지고 있죠. GC 가비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니티 핫패스 규칙입니다. 업데이트, 픽스드 업데이트, 레이트 업데이트에서 스트럭트를 인터페이스 매개 변수로 전달하면 매 프레임 박싱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where t, I 인터페이스 제네릭 제약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외워두셔야 하는 규칙입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C# 8.0에서 도입된 기본 인터페이스 메서드, 즉 디폴트 인터페이스 메서드에는 직관적이지 않은 함정이 있습니다. 마치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 같지만 예상과 다르게 작동하는 케이스가 있죠. 코드를 보겠습니다. iLogo 인터페이스의 다섯 번째 줄처럼 로그 워닝 메서드의 기본 구현이 있습니다. 콘솔 로거는 로그만 구현하고 로그 워닝은 구현하지 않았죠. 얼핏 보면 콘솔 로고가 로그 워닝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함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번째 줄처럼 콘솔 로고 타입 변수 로고로 로그 워닝을 호출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22번째 줄의 주석처럼 콘솔 로고에는 로그 워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 구현은 콘솔 로고 클래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 자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24번째 줄처럼 iLogo 타입 변수 iLogo를 사용하면 26번째 줄처럼 로그 워닝 호출이 정상 동작합니다. 인터페이스 타입을 통해야만 기본 구현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IL에서 이 함정의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줄을 보면 기본 구현 코드가 iLogo 인터페이스 자체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 줄의 로그는 앱스트랙트 버추얼로 구현이 없지만 아홉 번째 줄의 로그 워닝은 어떻습니까?
10번째 줄을 보면 abstract가 빠지고 버추얼만 있습니다. 구현 코드가 인터페이스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콘솔 로거의 메소드 테이블에는 로그 워닝 슬롯이 없기 때문에 콘솔 로거 타입 변수로는 호출할 수 없습니다. 17번째 줄을 보면 로그 워닝 내부에서 콜버트 iLogger, 로그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추상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죠. 콘솔 로거가 로그를 구현하고 있으니 실제로는 콘솔 로거에 로그가 실행됩니다. 결론적으로 기본 인터페이스 메서드는 반드시 iLogger 타입 참조를 통해서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본 인터페이스 메서드는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를 통해서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구현 클래스 타입 변수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직관에 반하는 동작처럼 느껴지지만 IL을 보면 이유가 명확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유니티에서 인터페이스로 널 체크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get 컴포넌트의 제네릭 임자로 인터페이스를 쓸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반하는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에 대해 널 체크를 하면 함정이 생깁니다. 이때 유용한 것이 is 패턴 매칭 연산자입니다. 객체가 특정 타입인지 검사하면서 동시에 그 타입의 변수에 대입하는 작업을 한 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처럼 iInteractable 타입 변수의 get 컴포넌트 결과를 받고 세 번째 줄에서 널 체크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줄의 주석처럼 유니티의 유니티 엔진 오브젝트는 연산자를 오버로딩해서 디스트로이된 오브젝트를 널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에서 널을 쓰면 C샵의 기본 레퍼런스 이퀄즈가 호출되어 이미 디스트로이된 오브젝트가 널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줄의 올바른 패턴을 보세요. is monobehavior 메가바이트 &&& 메가바이트 널로 체크하면 유니티의 오버로딩된 연산자가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더 간단하게는 15번째 줄처럼 유니티 2019점 이상에서 트라이겟 컴포넌트를 쓰면 가장 깔끔합니다. C샵 버전에 따라 인터페이스 기능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샵 1.0부터 7.x까지 인터페이스는 순수하게 시그니처만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페이스에 새 메서드를 추가하면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모든 클래스에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파괴적 변경이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배포하고 나서 인터페이스에 새 메서드를 추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죠. C샵 7.x까지의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인터페이스는 시그니처만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의 주석처럼 take damage with 타입 같은 메서드를 추가하고 싶어도 이미 iDamageable을 구현하고 있는 모든 클래스에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샵 8.0에서 기본 인터페이스 메서드가 도입되었습니다. C샵 8.0의 기본 인터페이스 메서드를 before after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before는 C샵 7.x의 방식으로 새 메서드를 추가하면 모든 구현 클래스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줄의 before 코드입니다. iLogger의 다섯 번째 줄처럼 로그 워닝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여덟 번째 줄처럼 기존에 잘 동작하던 파일 로거에서 12번째 줄의 주석처럼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로그 워닝을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미 배포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모든 팀이 코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애프터 코드입니다. 다섯 번째 줄을 보면 로그 워닝의 기본 구현이 제공됩니다. 덕분에 12번째 줄의 파일 로거는 로그 워닝을 구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16번째 줄처럼 기본 구현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기존 구현 클래스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인터페이스를 안전하게 확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IL에서 기본 인터페이스 메서드의 구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의 주석처럼 로그 워닝은 abstract가 아닌 버추얼 메서드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면 abstract가 없고 버추얼만 있습니다. 이전에 배운 것처럼 abstract 버추얼은 구현이 없는 것이고 버추얼만 있으면 구현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인터페이스 자체에 실제 IL 코드가 들어있는 것이 C샵 8.0의 핵심 변화입니다. 중요한 유니티 주의사항입니다. 유니티의 모노 런타임은 기본 인터페이스 메서드 지원이 제한적입니다. IL2CPP 백엔드를 사용하는 유니티 2021.2 이상에서는 정상 동작하지만 이전 버전에서는 런타임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인터페이스 메서드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프로젝트의 스크립팅 백엔드를 확인하세요. C샵 11에서 도입된 정적 추상 멤버입니다. 이전까지는 인터페이스로 정적 메서드를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연산자나 팩토리 메서드 같은 것들을요. C샵 11에서는 스태틱 앱스트랙트 멤버를 인터페이스에 선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현 타입은 반드시 해당 정적 멤버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네릭 제약과 결합하면 타입 자체에 대한 연산을 추상화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C샵 10 이하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줄의 주석처럼 파싱 기능을 인터페이스로 강제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줄처럼 스태틱 파스 메서드는 인터페이스에 선언할 수 없었죠. 어떤 타입이 파스 메서드를 반드시 가지도록 강제하는 계약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C#11의 해결책입니다. iPassable 인터페이스에 Static Abstract Tself Pass가 선언되었습니다. 데미지 스트럭트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서 정적 파스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18번째 줄의 파스 밸류 메서드를 보세요. where t, iPassable t라는 제네릭 제약 조건 덕분에 t.pass처럼 타입 자체의 정적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타입이든 iPassable을 구현했다면 동일한 파스 밸류 메서드로 파싱할 수 있는 거죠. IL에서 Static Abstract의 구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iPassable 인터페이스 선언부를 보면 네 번째 줄에 Static 플러스 Abstract 플러스 버추얼이 모두 붙어 있습니다. 정적 메서드인데 Abstract 버추얼이 붙는 것이 새로운 C#11의 특징입니다. 9번째 줄에 데미지.pass 구현을 보면 12번째 줄에 .override로 인터페이스의 정적 파스 메서드와 매핑됩니다. 인스턴스 메서드와 마찬가지로 .override 매핑이 사용됩니다. 23번째 줄에 pass value generic 메서드를 보겠습니다. 앞서 struct 플러스 인터페이스 박싱 해결에서 봤던 constrained t 접두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인스턴스 메서드가 아닌 정적 메서드 디스패치에 사용됩니다. G는 t가 데미지일 때 데미지.pass를 직접 호출하는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 기능이 바로 단넷의 제네릭 매스, 즉 iNumberT나 iAddition, 오퍼레이터즈 같은 기능의 기반입니다. 어떤 숫자 타입이든 동일한 수학 로직을 작성할 수 있게 해주죠. 정리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캔 두 계약입니다. 클래스 상속의 EJ와 달리 다중 구현이 가능하여 유연한 설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총알은 iDemitable만 알면 되고 상호작용 시스템은 iInteractable만 알면 됩니다. 스트럭트를 인터페이스 매개 변수로 전달하면 박싱이 발생하니 where t, i, 인터페이스 제약을 사용하세요. C#8.0의 기본 인터페이스 메서드는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를 통해서만 호출 가능하고 C#11의 스태틱 앱스트랙트는 타입 수준 계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니티 프로젝트의 설계를 더 깔끔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